안녕하세요. 김원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메일 전자우편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PGP하고 이제 SMIME 있는데요. 요 PGP, Pretty Good Privacy, 요거 관련해서 먼저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Pretty Good Privacy, 이게 참 그 제목을 참 재미있게 지었어요. 아주 좋은 프라이버시 그런 의미죠. PGP의 기능 및 동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학습하면은요,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전자우편 서비스의 어떤 보안 기법을 아실 수 있고 PGP의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암호 연대기를 보면은 우리 지금까지 현대암호학에서 데스 알고리즘, 대칭키 암호인 데스, 그 다음에 97년에 이제 니스트에서 표준화했고, DP 헬먼이 이제 공개키에 관련된 논문을 내면서, 논문을 냈고, 그 다음에, RS,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나오기 전에 그 대칭키 키에 대한 배분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해결하고자 DH 키 익스체인지에 대한 거를 이제 발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PKI 관련해서 이 공개키를 받았는데 이 공개키가 정말 앨리스 거가 맞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PKI가 이제 나왔습니다. Public Key Infrastructure죠. 그러니까 어떤 암호학 측면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사회공학적 측면에서 이제 해결을 한 거죠. 이 PKI는. 그 다음에 이제 RSA가 나오고 RSA가 나와서 PK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PGP라는 전자우편 암호화 시스템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필립 짐머만이 이제 91년에 이제 개발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같은 피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뭐 외우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PKI를 이제 적용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은 이 퍼블릭 키가 정말 앨리스께 맞는지 어떤 신뢰를 어떻게 쌓아나갈 건지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의 퍼블릭 키를 스스로 전자서명을 하면서 어떤 신뢰성을 주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S마임이 나오는데 S마임은 PKI를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PGP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이게 어떤 식으로 공개키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줬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암호하고 그러니까 기밀성이라든지 또는 뭐 인증이라든지 뭐 부인 방지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퍼 스위트를 이용을 해서 하는데 어떠한 서비스가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전자우편은 뭐 송신자가 순자가 일방향으로 메시지 전달하는데 보안상 좀 취약점한 구조가 있어요. 프라이버시 문제죠. 엽서와 같은 구조로 돼 있어서 컨텐트 내용을 다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려서 메일을 이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SMTP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SMTP는 메일 서버 간에 그러니까 MTA죠. 메시지 트랜스퍼 에이전트. 이 MTA 역할을 하는 SMTP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기초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얘가 클라이언트 서버. 그죠? 또는 얘가 클라이언트 서버. 네.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메일을 송수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SMTP는 ASCII 코드만 한정해서 이걸 송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파일, 화상이나 음성이나 암호화된 어떤 바이너리 파일은 전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이너리 파일을 전송을 하려니까 이걸 ASCII로 컨버전해서
보내게 됩니다. 컨버전에서. 그 방식을 이제 라딕스 64 컨버전 방식이라고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여기 라디스 64, 베이스 64 인코딩이라고도 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64 진법이죠. 이렇게 이제 송치는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S마임 때도 이 라딕스 또 베이스 64 인코딩에 대해서는 중복되지만 설명을 하겠어요. 자, MTA와 MTA 간에 이제 SMTP 서버로서 역할을 하는 메일을 이제 송수신하는 거죠. 받는 사람은 이제 IMAP과 POP3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IMAP은 서버에 있는 그 포스트 오피스, 엠박스죠. 그러니까 메일박스, 네, 우체통에서 IMAP은 이 우체통에서 읽는 거고요. POP3는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네, 자기 클라이언트의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 엠박스에 있는 내용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해놓으면은 이 엠박스에 있는 내용은 지워지죠. 팝3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요걸 만약에 PC에서 봤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그 엠박스가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그죠? 없죠. 그래서 이게 동기화가 항상 같은 엠박스를 본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 팝3는. 그렇지만 아이맵은 엠박스에 있는 내용을 그냥 리드하기 때문에 리드 라이트 하기 때문에 어떤 기기에서도 동일한 그 엠박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UA에서 이제 뭡니까, 뭐 유도라든지 아웃룩이라든지 또는 뭐 웹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바이너리 파일이 그냥 일반적인 아스키 텍스트 경우에는 변환 없이 그냥 보낼 텐데 바이너리 인크립션을 했다. 그러면 이 바이너리 파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인코딩을 해요? 베이스 64 인코딩을 한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라딕스 64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코딩을 해서 이제 이게 바뀌었네요. SMTP로 보내는 거죠. 이 SMTP가 완전히 간편하고 간편성이 있고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거를 계속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코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SMTP로 건네와서 UAE가 이제 받게 되면은 그걸 IMAP으로 받든 팝3로 받던 간에 UAE가 받게 되면은 인크립트 텍스트 파일이 어떻게 디코딩 해야 되겠죠. 인코딩을 했으니까 디코딩을 하고 이제 디크립션을 해야 되겠죠. 그죠? 거꾸로.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라딕스 베이스 64 컨버전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임에서도 이게 베이스 64 인코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논에스키 파일이면은요, 이게 8비트잖아요. 이렇게 8비트. 8비트에 3개죠. 지금 3개의 바이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라디스 64 컨버전을 하면은 6비트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3개로 구분되어 있는 게 4개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24, 왜냐하면 64 진법이기 때문에 64개 서로 다른 문자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6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딕스 64 인코딩 테이블 보면 0에서 64까지, 64 진법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6개씩 쪼개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둘, 넷, 여섯.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럼 요거를 레디스 64 인코딩 테이블로 보면 51이 뭐예요? 51이 G예요. 그러면 이제 G가 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매핑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이거를 아스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7비트 아스키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G가 아스키 테이블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제로 페리티를 한 거예요. 그죠? 네, 전부 제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아스키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제 바꾼 거고요. 그럼 이제 아스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SMTP로 이제 보내는 거죠. SMTP는 이걸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컨버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전자우편 보안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자, 이 뭐 일반적으로 이 전자 메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뭐 from 그죠? to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오면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컨트롤 정보죠. 제어 정보죠. 누가 어디로 보내는지. 그러면 이게 메시지가 되는데 이 메시지는 헤더와 바디로 구분이 되죠. 바디로. 바디. 네, 본체로 구별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헤더에는 뭐 from to가 있을 거고 뭐 cc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date가 있을 거고 뭐 이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디가 이제 주로 SMTP는 저기 ASCII 파일을 보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나온 메일은 텍스트 중심의 메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로 들어가는 거죠. ASCII로.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보안을 적용을 하려면 암호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엽서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를 들면은 중간 가로채기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바디 텍스트를 암호화 시키면은 기밀성을 보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밀성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대부분 뭘로 암호화 시킵니까? 대칭키 암호화를 시키죠. 그죠?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는 대칭키를 쓰는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죠? 이게 속도가 빠르서 그렇습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대칭키 암호화를 해서 메시지 부분을 암호화 시키는 거고 이 대칭키를 이 앨리스가 예를 들면은 요 밥에게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 예를 들면 SMTP를 MTA를 거쳐서 이제 보내게 되겠죠. 보내게 되면은 이 대칭 키를 이 키를 보내야 되잖아요. 밥에게. 그럼 이거 키를 어떻게 밥에게 전달할까요? 바로 키 인크립션 키를 하는 거죠. 키 인크립션 키는 주로 RSA 공개키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RSA나 또는 뭐 ECC를 써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서명은 뭐에 대한 제공이에요? 바로 인증이에요. 인증. 정말 앨리스가 보낸 거 맞는지. 왜냐하면 전자서명은 개인키로, 앨리스의 개인키로 서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바디에 대해서. 바디를 어떻게 해요? 해시한 다음에 일단은 핑거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해야 되니까 해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나오면은 요거를 뭐예요? 앨리스의 키로 그죠?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로 요걸 암호화하는 게 전자서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앨리스의 개인 키로 그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건 앨리스가 보낸 게 맞구나라는 걸 인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밥 입장에서 이걸 푸는 데는 KUA로 할 거 아니야. 앨리스의 퍼블릭 키로 이걸 풀어요. 이게 풀리면은 아 이게 앨리스의 개인 키로 했기 때문에 앨리스의 개인 키는 앨리스만 보관하고 있잖아요. 해킹이 당하지 않는 한. 그죠? 그래서 인증이 되고 부인 방지예요. 이 앨리스의 이 개인 키는 앨리스만 보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냈다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본인만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갖고 있어요? 못 갖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해시 함수는 이제 무결성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바디가 위변조가 됐는지에 대한 인테그리티. 그죠?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응용 분야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호환성. 이거는 SMTP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SMTP가 ASCII만 전송을 하기 때문에 바이너리 파일을 그냥 레디스 컨버전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컨버전해서 보낸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 압축. zip 파일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이용하는 버전 2에서는 다른 것도 이용하는데 여쭙거나 통신량이 감소되죠. 그죠? 그 다음에 기밀성 향상이 됩니다. 이게 메시지를 압축을 하고 나서 암호화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인증은 퍼블릭키에 대한 인증이에요. 퍼블릭키. 이 퍼블릭키가 정말 앨리스께 맞는지 밥께 맞는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S마임은 PKR 방식을 썼고 PGP는 뒤에 나오겠지만 웹 오브 트러스트 방식을 씁니다. 웹 오브 트러스트가 뭐냐? 서로 이 신뢰
신뢰에 대한 트러스트에 대한 어떤 부여를 하는 거죠. 가치를. 네? 이건 정말로 ultimate 트러스트 한다. 완전 이거는 신뢰한다. 이건 부분이 신뢰한다. 아니, 난 신뢰하지 않아. 이 퍼블리크는 신뢰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PGP예요. PGP는 자기 스스로 상대방의 퍼블릭 키에 대해서 신뢰의 정도를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구현을 해놨어요. 스스로. 그래서 전자우편 보안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네 가지 종류가 이제 크게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PGP-M는 이걸 같이 뭐 하이브리드로 쓰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이 PGP-M, SMIM을 알게 되면은 이것도 더불어서 알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PGP, 필 짐머만이 개발한 1991년에 개발한 이거를 살펴볼게요. 이거는 분산화된 키 인증을 한다. 구현이 용이하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 용도의 보안성을 가지고 있고요. 서로 알고 있는 서버 클라이언트들끼리 자신의 공개키에 서명을 해서 신뢰성을 확보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IM은 PK 방식을 쓴 거죠. CA로부터 자신의 공개키에 대해서 보증하는 인증서를 이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기가 내 공개 키상을 만들게 되면 개인 키는 자기가 비밀번호를 넣어서 암호화를 시켜서 잘 보관하고 있고 공개 키하고 자기 그 뭐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템플레이트를 작성을 해서 CA에게 제출을 하는 거죠. 제출을 하면은 CA가 요거에 대해서 CA의 개인 키로 전자 서명을 해서 인증서를 발급을 해요. 그게 이제 XO500으로 발급한다고 그랬죠. CA의 개인 키로 그거를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한 5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